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입들 닥쳐. 신여진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구하나가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내던지듯 올려놨죠. 결정적 증거? 여기 있어요. 우리 가족이 흘린 피눈물, 이제 당신이 돌려받을 시간이에요. 오늘은 구하나와 구지석이 어떻게 신여진을 무너뜨리는지 누구도 예상 못한 결정적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리차드 한이 당신이었어? 신여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눈앞에 있는 윤성호가, 자신의 남편이자 혜성의 실소유주가 리차드 한이라는 사실은 받아들이기엔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왜? 그녀의 눈동자는 배신감과 혼란으로 뒤섞여 있었어요. 윤성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구하나 씨와 구지석이 왜 당신에게 복수하려는지 당신 정말 몰라? 신여진은 한 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단지 구조조정 대상이던 부실기업들을 인수했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 큰 죄야? 나만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당신 회사 이렇게 키웠고 오히려 당신이 내 편이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윤성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사람이 죽었어. 당신이 하는 기업 사냥으로 사람이 죽었다고. 그 말을 들은 신여진은 이를 악물며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어요. 내가 죽였어? 아니잖아. 그날은 그냥 빗길 교통사고였다고. 우연이었어. 순간 감정이 폭발한 신여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당신이 날 살인자로 몰아가는 건 난 용서가 안 돼. 그녀는 휘청거리며 밖으로 향했고 장비서가 놀라 급히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죠. 그녀의 손끝은 차가웠고 눈동자는 이미 모든 걸 놓아버린 듯 텅 비어 있었어요. 윤성호는 그녀를 따라 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었죠. 그렇게 두 사람의 틈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졌고 신여진의 마음은 이미 윤성호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였어요. 그녀에게서 반성도 가책도 느낄 수 없다는 걸 안 윤성호는 이제 신여진을 향한 복수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란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신여진이 감사 조사를 받는 날 아침부터 혜성그룹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감사실에는 이미 구하나가 먼저 들어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그때 문이 열리며 신여진이 들어섰어요. 일개 직원이던 구하나가 감사부장으로 앉아 자신을 감사하러 나섰다는 현실에 신여진은 당황했고 둘의 시선은 공기 중에서 불꽃처럼 부딪혔어요. 구하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신 회장님. 감사부장으로서 오늘 조사에 임할게요. 신여진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앉았고 책상 너머로 구하나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일개 가이드가 갑자기 감사부장이 돼? 너희들 목적이 뭐야? 복수를 해서 뭐 어쩌겠다고? 그 말에 구하나는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짐작하셨어요? 그럼 제가 누군지도 아시겠네요.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구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왜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왜 회사가 그렇게 무너졌는지 저는 끝까지 알아낼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첫걸음을 뗍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지금 이 방 안에 있네요. 구하나는 말끝을 길게 느리지 않았어요. 서류철을 툭 내려놓고 신여진을 향해 발끝부터 차가운 눈빛을 올렸죠. 13년 전 그날 피아노 콩쿠르를 향해 달리던 자동차의 브레이크 소리. 그 마지막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 구하나의 목소리는 무너질 듯 날카로웠어요. 신 회장님이 영신 패션을 삼키던 날 아버지와 어머니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여진은 짧은 숨을 내쉬며 눈을 피했죠. 너희 아버지는 그냥 운이 나빴던 거야. 혜성은 그냥 부실기업을.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구하나는 단호하게 끊었어요. 운이요? 우리 형제들은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고 회사도 빼앗기고 저는 죄책감으로 그걸 13년 동안 반복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게 고작 운이 없었던 거라고요? 신여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만해 구하나. 그 옛날 일을 왜 지금 꺼내서 어쩌겠다고. 그 옛날 일? 구하나는 손가락으로 탁자 위를 콕 찍으며 말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그 시각 혜성호텔 로비는 수십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죠. 카메라 셔터 소리와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정문 쪽으로 쏠려 있었고
그곳엔 윤세영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그러나 그 얼굴엔 뉘우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정함이 감돌았고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는 기색이 더 짙게 배어 있었어요. 윤세영 씨, 가짜 임신 진실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질문이 빗발치듯 쏟아졌고 플래시가 눈을 찌르듯 번쩍였어요. 기자들로 가로막혀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던 윤세영은 점점 숨이 막혀왔고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뒤로 비틀거렸어요. 꺼져 다 꺼지라고. 윤세영은 참았던 분노를 폭발시키며 신고 있던 힐을 그대로 들어 올려 기자를 향해 힘껏 내던졌어요. 힐은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기자들의 탄식이 터졌죠. 구지석이 급히 앞으로 나와 그녀의 팔을 붙잡고 로비 한쪽으로 끌어냈어요. 윤세영 진정해. 이러다 너 진짜 퇴출당해. 구지석의 말에도 윤세영은 오히려 눈을 부릅뜨며 울컥했어요.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눈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엉켜 있었죠. 너라도 내 편 좀 들어주면 안 돼? 다 너 때문이잖아. 갑질 스캔들의 파혼 영상, 퇴출 청원, 혜성호텔 불매운동까지 전부 너랑 구하나 짓이잖아. 왜 나만 이래야 해? 구지석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신 뒤 담담히 말했어요. 우린 신 회장을 겨눈 거야. 네가 목표가 아니라고. 윤세영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돌려버렸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흥분한 그녀를 구지석은 조심스럽게 차로 데려갔고 조수석에 앉은 윤세영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눈시울을 붉혔어요. 구지석은 옆에서 말했죠. 진정해. 내가 수습해줄게. 구지석의 알 수 없는 속내에 윤세영은 불안해하며 창밖만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죠. 그녀의 뺨을 타고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엔 뉘우침보단 상처 입은 자존심이 짙게 묻어 있었어요. 신여진 회장의 감사가 끝난 바로 다음 날 구하나는 감사부장 명의로 13년 전 혜성그룹이 기업 사냥을 통해 영신패션을 강탈한 정황이 담긴 자료와 관련자 전수조사 착수 문건을 언론에 뿌렸어요. 이제 그녀의 복수는 더 이상 조용히 숨겨진 검은 칼날이 아니었어요. 전 국민 앞에서 드러낸 전쟁 선포였죠. 그 무렵 황진구는 구하나를 가짜 딸로 만드는 프로젝트에 깊이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감사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사용된 자금이 내부 규정을 벗어난 정황이 드러났고 그 책임을 혼자 짊어지게 된 황진구는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어요. 황진구가 처음엔 반대했지만 신여진이 구하나를 책임지겠다는 말에 속아 도왔던 일이 결국 구하나를 은총이와 이별시키고 상처를 남긴 걸 깨달았죠. 신여진의 부탁을 들어준 그날 이후로 모든 게 틀어졌다는 걸 황진구는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하나와 구지석이 목숨 걸고 외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신여진 회장의 기업 사냥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큰 충격을 받았죠. 구하나는 그를 찾아가 말했어요. 사장님, 신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말에 황진구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그는 감사 대상이라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구하나에게 기꺼이 협조하겠다고 했고 신여진이 기업 사냥을 했다는 정황과 과거 영신패션 강탈에 관여된 문건을 넘겨주었어요. 구하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편 구지석은 데니에게서 보안서버 키가 이중보안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다음 주로 예정된 창립기념일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고 그 전에 반드시 내부 자료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지석은 입술을 굳게 다물며 말했어요. 시간이 없어 창립기념일까지 일주일도 안 남았어. 그 순간 윤성호가 말했던 힌트가 떠올랐죠. 그 이중 비밀번호 아마도 황진구라면 알고 있을 거야. 지석은 곧바로 구하나와 그 정보를 공유했고 구하나 역시 같은 생각이었죠. 신여진의 충직한 신복이었던 황진구 그가 모를 리 없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진심으로 신여진에게 등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였어요. 황진구를 마주한 구하나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장님, 신여진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는 아시잖아요. 저희와 함께 해주실 수 있으세요? 사장님께서 몸담고 계신 혜성그룹은 수많은 기업 사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회사예요. 황진구는 고개를 숙인 채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엔 후회와 책임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기꺼이 구하나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어서 말했어요. 신 회장이 자주 쓰는 건 숫자가 아닙니다. 글자 문자예요. 신 회장이 집착하는 단어가 있어요. 특히 유진이란 이름 그건 절대 잊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구하나는 머리를 스치듯 지나간 기억을 떠올렸어요. 윤유진. 곧바로 구지석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는 급히 계획을 가동했어요. 구지석과 데니는 황진구의 조언을 바탕으로 보안 서버에 접근했고 윤유진이란 문자와 여러 가지 숫자를 조합으로 시도한 끝에 점점 그 열쇠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조용하지만 정확했고 내부에서 진실을 향한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혜성그룹의 창립기념일이 디데이로 다가오고 있었죠. 한편 구하나를 통해 신여진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황진구는 말문이 막힌 듯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금껏 자신이 믿고 따랐던 신 회장. 그 이면에 있던 추악한 진실에 그는 충격을 받았죠. 그 사이 윤세영의 가짜 임신 스캔들과 파혼 영상을 시작으로 혜성그룹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이 퍼졌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이 일어났죠. 결국 황진구는 신여진을 찾아가 그녀의 눈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죠. 더 늦기 전에 회장님이 스스로 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기업 사냥으로 피해 입은 분들께 사과하세요. 그리고 은총이를 위해서라도 구하나 씨와 구지석 씨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셔야 합니다. 신여진은 처음엔 고개를 저으며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단 거야? 다들 스스로 무너진 거잖아. 난 단지 필요한 걸 했을 뿐이야. 하지만 황진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필요한 걸 했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삶이 송두리째 박살났다면 그건 정당하지 않아요. 최소한 사과는 하셔야 해요. 그 말에 신여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죠. 집으로 돌아온 신여진은 밝게 웃는 은총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죠. 은총이를 해외로 유학까지 보내야 하나 생각하자 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녀의 눈앞에 떠오른 건 유진이었어요. 너무도 일찍 떠나버린 내 딸. 그녀는 유진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여전히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죠. 은총이만은 곁에서 지켜보고 싶었어요. 웃을 때나 울 때나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있고 싶었죠. 그제야 신여진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결국 구시 남매와의 만남을 요청하게 되었죠. 그날 조용한 카페의 밀실. 구하나와 구지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신여진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았죠. 그저 테이블 위로 냉랭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구하나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건 우리 아버지 회사 영신패션이 무너졌을 당시의 내부 자료입니다. 회장님께서 영신패션의 자금 상황을 알고 어떤 방식으로 회사를 압박했는지 정황이 다 담겨 있어요. 이걸 보고도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시겠어요? 신여진은 입술을 꽉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죠.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결국 떨떠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당시 상황에선. 바로 그때 구지석이 목소리를 낮췄지만 강하게 물었어요. 그날 우리 부모님의 교통사고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나? 신여진은 두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죠. 아니야. 사고는 우연이었어. 하지만 구지석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지 회사 직원에게 들었어요. 사고 나기 전 차량 정비를 받았을 때 아무 문제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사고 차량은 브레이크가 고장났었다고 합니다. 두 분은 빗길에 미끄러져 즉사하셨고 블랙박스 기록도 전부 사라졌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없앤 거라고요. 신여진은 눈을 치켜뜨며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밀쳐내듯 밀고 일어섰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입들 닥쳐. 날 살인자로 몰아가면 더 이상 참지 않을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듯 떨리고 있었죠. 구지석은 나가려는 신여진을 쏘아보며 말했어요. 당신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거야. 구하나는 눈물을 머금은 채 이를 악물고 말했죠. 우리 가족이 흘린 피눈물. 당신한테 다 돌려줄 거예요. 잊지 마세요.
며칠 후 구하나는 아버지 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사고 차량의 정비를 맡았던 정비소를 찾아냈어요. 당시 근무했던 정비사는 처음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구하나가 오래된 작업 기록지와 그날 사고 인근 CCTV 영상을 함께 들이밀자 정비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그날 어떤 여자가 형사 한 명이랑 같이 왔어요. 저한테 브레이크를 조작해달라고 시켰고 돈을 건넸습니다. 지금껏 무서워서 아무 말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구하나는 미리 준비해온 녹음기를 꺼내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정비사의 고백은 고스란히 녹음되었고 이 녹취는 결정적인 증거로 남게 되었죠. 같은 시각 구지석은 교통사고 당시 차량 수습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를 수거해간 담당 경찰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조영사였죠. 퍼즐이 하나씩 맞춰졌어요. 조영사와 손잡고 차량 브레이크를 조작하고 블랙박스까지 없앤 사람, 그 중심에는 최명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신여진조차 몰랐던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당시 신여진은 기업 사냥으로 혜성을 그룹으로 키우기 위해 수많은 회사들을 인수하며 몸집을 불리고 있었고 그 야망의 그림자에 최명지가 숨어 있었던 거죠. 최명지는 신여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죠. 언젠가는 그녀를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마침 영신패션이 그 기회를 줬던 거예요. 최명지는 조영사와 짜고 사고를 조작했어요. 구하나와 구지석의 부모를 죽게 만들고 그 죄를 신여진에게 덮어씌우려 했던 거죠. 살인자가 되어봐요, 신여진. 당신이 만들어낸 이 그룹에서 죄책감에 짓눌린 채 평생 살아보라고. 최명지의 마음속엔 온통 신여진을 이용해 혜성을 먹어치우려는 욕망뿐이었어요. 그날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구하나와 구지석은 이제 진짜 싸움의 서막에 들어선 것을 직감했죠. 며칠 후 구하나는 정비사의 녹취 파일과 차량 수습 보고서 그리고 CCTV 영상까지 모두 정리해 윤성호에게 전달했어요. 윤성호는 구하나가 건네준 자료를 보며 말문을 잃었고 떨리는 손으로 녹취 파일을 반복해 들었죠. 윤성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최명지가 신여진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기 위해 조영사와 함께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죠. 그날 저녁 외부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혜성그룹 내부 계열사의 회계 부정이 드러났어요. 감사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죠. 최명지와 윤세영 모녀가 비자금을 조성해 고급 부동산과 명품을 사들인 기록이 밝혀졌고 내부 문건 조작 정황도 드러났어요. 게다가 구하나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구시 남매의 부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차량 사고가 계획된 범죄였다는 사실까지 포함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윤성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을 형사 고발했고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명지와 윤세영 그리고 조영사는 나란히 수갑이 채워진 채 포토라인에 서게 되었죠. 그들의 얼굴엔 더 이상 여유도 오만함도 없었죠.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윤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최명지는 입술을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더 남아 있었어요. 윤성호는 밤늦은 사무실에서 유진이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고 그의 눈가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유진이 뺑소니 사고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가슴 깊이 그를 죄어왔죠. 유진이의 마지막을 지켜봤던 원장 수녀님이 얼마 전 캐나다에서 입국하셨고 윤성호는 곧 그녀를 다시 만나러 갈 예정이었어요. 오랜 침묵 속에 묻혀있던 유진이 뺑소니 사건은 이 만남을 기점으로 다시 수사의 활기를 띨 것이고 진실은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구시 남매 앞에 윤성호는 언제쯤 정체를 드러낼까요? 윤성호는 지금껏 리차드 한의 얼굴로 살아왔고 결국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은 머지않았죠. 구지석에게는 양아버지와 같았던 존재였고 그런 윤성호가 바로 신여진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구지석과 구하나 모두 상상조차 못했던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이게 될 거예요. 숨막히는 진실과 그 너머의 복수,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충격의 반전까지. 드라마 리뷰 콩콩에서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콩